그때 그 사람이 사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김영숙 올해 65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저녁 9시까지 일하는 게 제 하루 전부였어요. 집과 가게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이제 7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슬픔에 빠져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체념하게 되었죠.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웠는데 모두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려도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걸게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하는 정기 모임이었어요. 보통은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 맞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순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 순간 모든 친구들이 입을 다물고 순자를 바라봤어요. 우리 나이에 남자친구라니 농담인가 싶었거든요. 진짜야. 데이트 앱에서 만났어. 요즘 거기서 많이 만난다더라고. 순자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제야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는데.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만났지.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만남이 가능할까요? 외로움이 점점 깊어지는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그 앱 어떻게 하는 거야? 순자는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직접 집에 와서 앱 설치부터 가입까지 도와줬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앱 아이콘을 바라보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앱을 설치한 첫날부터 여러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대부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더 보내주세요 라고 대뜸 사진부터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한 분에게서 조금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성이라고 합니다. 프로필을 보니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정혜성님은 68세 은퇴한 공무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해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반찬 가게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일을 이렇게 인정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공직에 있을 때는 바쁘게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외롭기도 해요. 아내를 3년 전에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혜성님도 사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더욱 공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혜성님은 매일 아침 잘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며 마무리했어요. 어느 날 혜성님이 제안했어요. 영숙님,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떨까요? 동네도 가까운 것 같은데요. 서로 사는 곳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가까웠어요.
차로 1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만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나눈 대화를 생각해보니 혜성님은 신뢰할 만한 사람 같았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동네 카페에서 만나요. 낮 시간에 사람 많은 곳으로요. 약속 날이 되자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뭘 입을지 어떤 화장을 할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정말 좋았습니다. 혜성님은 사진보다도 더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영숙님, 직접 뵈니 더욱 좋으시네요. 사진으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으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카페, 공원, 재래시장. 거창한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혜성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가게 일로 피곤해 보이면 무리하지 마세요 라며 걱정해 주셨고 비가 오는 날엔 미리 우산을 챙겨 오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혜성님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고 가게 일도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활짝 웃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는 재미도 되찾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혜성님이 가끔 전화를 받을 때 급하게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를 끊는 일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또 금요일 저녁에는 절대 만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금요일은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혜성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숙님, 저와 함께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재혼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어느새 혜성님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이 설렘으로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습니다. 혜성님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외롭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가게에서 반찬을 포장하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 보는 여자분이었는데 뭔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영숙 씨 맞나요? 여자가 가게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목소리도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혹시 정혜성 씨 아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답부터 해주세요. 정혜성, 68세, 은퇴한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남자 말입니다. 여자는 정확히 혜성님의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혜성의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라고요? 혜성님은 분명히 사별했다고 했는데요. 네, 결혼한 지 40년 된 정식 아내입니다. 사별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혜성 씨가 사별했다고. 사별했다고요? 어이없네. 저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사별이야.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당신만 당한 게 아니에요. 몇몇 여자들한테 다 이렇게 접근했어요. 외롭다, 사별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혜성 씨가 그렇게 말했는데 몰랐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내 남편과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자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상인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내 남편에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봐,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나 봐,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그동안 혜성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따뜻한 말들, 세심한 배려, 진심으로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연기였다는 건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못 먹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혜성님이, 아니 이제는 정혜성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혜성이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저만 속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큰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큰아들이 갑자기 왜 왔을까요? 곧이어 둘째, 막내딸까지 모두 왔습니다. 낮에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 벌써 동네에 소문이 났나 보네요. 엄마, 정말 어떤 남자랑 만나셨어요? 막내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왜 그런 사람을 믿었어? 위험할 뻔했잖아. 둘째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화를 내니까 더 속상했어요.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저를 탓하는 걸까요? 너희는 각자 가정이 있잖니.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너희들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나도 이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 그때서야 자식들이 말을 멈췄어요. 엄마, 막내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사별했다고 했어. 나랑 같은 처지라고 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서로 이해한다고 했어. 울면서 말하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좋았어. 자식들의 얼굴에서 화가 사라지고 미안함이 번져 나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 마음을 몰랐네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위로도 지금 당장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어요. 정혜성에게 느꼈던 배신감,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거든요. 다음날 오후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혜성이 나타났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숙 씨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정혜성은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가짜로 들렸습니다. 설명이요?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요? 어제 그 여자가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오해가 있었어요. 정혜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나랑 사실상 별거 상태예요. 당신만은 진심이었어요. 영숙 씨. 또 거짓말이었어요. 별거 상태라면 왜 아내가 그렇게 화를 냈겠어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요. 영숙 씨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정혜성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정혜성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보. 지금 나가 있어. 응, 금방 들어갈게.
전화를 끊은 후 정혜성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영숙 씨,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아내한테서 전화 온 거 맞죠? 그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정혜성은 쩔쩔매며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별거 상태라면서 아내의 전화에 그렇게 당황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정혜성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카카오톡도 차단하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약속대로 자주 연락을 주고 찾아와 줬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고마운 마음은 받을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저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 삶을 다시 천천히 찾아가고 싶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거든.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혜성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 일을 통해 깨달은 것도 많았습니다.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요즘은 가게 일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새로운 반찬 메뉴도 개발하고 단골 손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또 오랫동안 소홀했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뜨개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순자는 제가 힘들어할 때 많이 위로해줬고 다른 친구들도 자주 안부를 물어줬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더 자주 연락하고 진솔한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아침도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정혜성 같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말이에요. 자식들, 친구들, 단골 손님들. 제 주변에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좋은 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신중하게 접근할 거예요. 급하게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겠습니다.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 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